자, 46페이지 문항 3번에 들어갈 때 관리규약 제정 등이라는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잠깐 볼 건데요. 자, 관리규약 제정 등에 대해서 관리규약 관련해서 제정 등 재정 등의 지금 문항 1번부터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자 하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재정 등에서 일단 그 재정 등에 관한 절차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주의 깊게 밝히 재정 관련된 절차. 절차는 일단 첫 번째 관리 규약을 제정합니다. 재정은 일단 최초로 한 번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에 관한 절차가 이제 크게 절차는 여러분 총 세 가지 절차를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 재정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재정에 되는 경우를 살펴볼 거고 이 제정된 관리규약이 뭐더라? 이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관리규약이 뭐더라? 개정이 되는 절차를 살펴볼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현재 박스에 있는 문항 번호로서의 재정에 관련된 절차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문제 문항 번호 2번으로 가면 2번에서 지금 재정은 현재 박스 문항 번호 2번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재정하고 개정에 관한 절차를 보실 때 절차는 세 가지 경우 모두가 다 누가 제안하고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해지는지 해서 문항 2번에 가보니까 재정의 경우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자 공동택 분양의 최초 관리 규약은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2번은 분양의 최초 관리 규약은 제안 사업 주체 동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경우고요. 자 그다음 문항 4번으로 가볼까 4번. 현재 문항 번호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지금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태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 무엇도 하게 되냐면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돼 있는데 제정에 관한 절차가 문항 4번에서 전환 공동태 관리인의 공동택의 관리규약 제정하는 전환 공동태 누가 제안하더라?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은 지금 재정은 두 가지 분양 후 최초로 2번 그리고 4번은 전환 공동태에 있어서 관리규약의 제정이 되는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문항 4번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 문항 5번으로 가보니까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법에 따라 공고 통지를 거쳐 여기 3조 각호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3조 각호 방법이 무엇? 여기는 그게 따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메일 정리 노트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부분들은. 자, 여기는 지금 오늘 나눠드린 메일 정리 노트로 한번 일단 잠깐 가볼까요? 메일 정리 노트로 갔을 때, 자, 메일 정리 노트에 가면 일단 문항 번호 3번으로 갑니다. 3번. 그래서 메일 정리 노트의 문항 3번으로 가면 3번을 가보니까 뭐라고 지금 지문이 되어 있냐면, 자, 공동택 관리법령상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박스에 들어가 봤더니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은 그래서 3번은 지금 여기는 뭘 정리합니까?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죠. 그러면 관리 방법을 뭐 합니까?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이란 건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자치관리로 결정하거나 위탁관리로 결정하고 될 때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변경. 변경이란 건 변경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뭘로 바뀔까? 위탁으로 결정을 했는데 뭘로 바뀌자? 자치. 그래서 자치 위탁에 서로 관리 방법이 바뀌고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3번에 나와 있는 지금 제문에 1 또는 2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뭐합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항 1번.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1번이 입조대비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2번 전체 입조자 등의 기억에 들어갈 게 10이죠.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결정 변경을 지금 봤던 대로 몇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절차는 지금 보면 지금 보신 대로 1의 절차 또는 뭔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뭐가 결정된가요? 관리 방법이 결정되기도 하고 관리 방법이 변경되기도 합니다라는 그 부분들은 자, 왜 갑자기 느닷없이 왜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을 갑자기 정리합니까? 일단 중요한 건 결정 변경하는 절차를 꼭 1 또는 1의 방법 또는 2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 변경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한 이유는 왜 그렇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이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디를 정리하다 내려왔나요? 관리 규약을 뭐하더라? 개정. 그러면 관리 규약도 누군가는 제안하고 누군가는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되는데 이 관리 방법을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도 무슨 절차와 같이 묶어버리면 돼요? 관리 규약 개정에 그럼 절차를 3개를 묶는다고 하면 뭘 묶을 수 있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 하나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이 3개 절차는 같다 틀리다? 모두 동일하게 1 또는 2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뭐더라?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절차 뭐가 동일합니까? 개정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문항 6번. 여기서 6번은 지금 따로, 6번은 따로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나눠진 메일 정도 노트 3번에 나와 있는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절차가 뭐랑 동일합니까? 관리 규약 개정 절차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재 2, 4번이나 이 개정 절차는 여러분들 각각 개별 지문으로도 출제 빈도가 있죠. 그래서 현재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지문 갖고는 물어보지만 뭘 물어보기도 합니까?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도 주관식의 문제가 내기 때문에 3개를 묶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지문은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또는 그 절차를 준용한다. OX 다르죠. 왜? 제정의 절차와 결정 절차는 같다 틀리다. 물론 여러분들 각각의 물론 제정은 2가지 경우로 있긴 합니다. 2가지 경우 어느 경우를 줘도 결정하는 절차와 같다 틀리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 더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리 규약을 개정합니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른다 또는 변경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OX 맞죠? 그래서 개별 지문 이렇게 여러분 꼭 각각 개별 지문으로서 누가 제안하고 동의 절차 여러분이 숫자를 쓰는 것까지 정리가 됐다면 그다음에 어디까지 정리하자? 각각 이 개별 지문끼리 연계해서 그 절차가 맞게 되는지 해서 이 각각의 지문을 이렇게 연결형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OX인지를 여러분 구분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지만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절차는 지금 보신 대로 이제 제정에 관한 둘과 개정에 관한 절차 하나를 정리해서 관리 규약에 관한 부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메일 정리도 또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몇 가지 여러분 이제 그 수업 시간 했던 부분들까지 또 교재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문항 1번 메일 정리 1번에 가보시면 1번은 지금 정리했던 게 주택법상 용어 관련해서 박스에 들어가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1번은 지금 주택에 관한 일사에 관한 걸 기술해 놓기로 무슨 주택의 종류가 기술됩니까? 준주택이죠. 기억에 들어갈 건 뭘 쓰셔야 돼요? 준주택이. 그리고 그 종류 중에 하나 니은번을 가로치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다중생활시설을 해서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1번은 준주택의 정의와 그 종류를 확인했고요. 2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물었던 지문으로서 자 문항 1번에 가보죠. 1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용어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는데 자 지문 임대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양가로 가보니까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여기 민간 임대주택은 뭐도 포함되는 거죠?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나요? 민간 임대주택에 포함된다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포함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포함되더라. 그래서 가로 닫고 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눠진가요?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방금 1번의 양가로에서 2가지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자 2번에 가보니까 1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고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자 준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준주택의 종류 중에서 2가지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뭘로 바꿨다. 주택법 시행령에 뭘로 바꿨다.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도 준주택에 포함된가요? 네. 2번째. 자,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의 기역은 그럼 기역은 뭐가 들어갈까요?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그러면 오피스텔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2번에 기역과 니은에 따른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역번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가 된가요? 85죠. 85 이하이면서 니은에 따른 2가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뭘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디귿으로서 여기서 디귿에 들어가게 될 건축법 시행령상의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주택은 뭘 말합니까? 여기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뭐라 이거를 이 실을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도 뭘로 분류하겠더라? 여기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까지 해서 1번하고 일단 여기 이제 2번만은 따로 이제 정리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준주택의 종류를 한번 확인하시라 해서 1번에 준주택의 정의하고 종류를 기술해 놨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2번도 하나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기타적인 조금 쭉 한번 확인해 두시고 하나 확인할 게 자, 7번하고 8번 한번 볼까? 8번에서 문항은 현재 8번은 잠깐 8번은 뭐죠? 8번에 가면 지금 좀 전에 그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 관련해서 절차 등에 관한 동그라미 8번의 1과 2에 따라서 1번은 입주대표 회의 구성을 그리고 관리 방법 결정은 해당된 시점부터 몇 개월 이내 합니까? 기억님 모두가 다 공이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들어야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점은 1번에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됐다?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2번에서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디귿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될 수 있죠? 자치. 그러면 자치관리로 결정됐다는 건 뭘 구성합니까? 법에 따른 인력 장비를 갖춘 뭘 구성합니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 위로 올라가서 7번으로 가볼까? 7번은 공동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 아라비아 숫자라는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지문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자치관리할 걸 정한 경우에는 입주대표회의는 11조 1항이라는 것은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까? 6개월입니다. 여기는 관리 요구가 있은 날 다음에 양가로를 가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입주 대비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 그래서 문항 7번은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기는 두 가지죠.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을 주든 또는 양가로 단서에 따라 전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주든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를 줘도 개월은 모두가 다 그 시점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러면 이제 문항은 7번하고 7, 8번. 현재 문항 번호 7번하고 8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7번은 지금 양가로 단서 전환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구성 시점하고 여기 단서 규정하고 플러스 몇 번하고 8번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7번의 단서하고 8번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뭘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요건은 지금 몇 가지를 총 정리한 겁니까? 총에서 7번의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관한 시점의 기한부터 해서 8번에 총 3가지 한다면 전환공동택 관련한 시점하고 기한은 총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4가지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4가지 모두가 다 그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개월은 이와 같은 개월 이내라는 것에서 4가지 모두가 다 개월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도 중요하더라? 시점. 이 시점이 그러면 시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인지 입주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시점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 위치가 서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시점부터 개월은 몇 개월? 3개월 아니면 6개월인데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하고 그 개월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들은 나머지는 한번 쭉 해서 한번 여러분 써보시는 연습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매일 정리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교재로 페이지를 원위치 하시게 되면 자, 교재는 지금 다시 지금 46페이지 나와 있는 문항 지금 여기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관리규약 관련 절차는 총 3가지를 정리해서 부분들이 절차는 지금 총에서 보신 대로 이와 같이 절차는 하나, 둘, 3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제정 개정된 관리규약을 이거를 보관을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그러면 그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보여달라고 하고 복사해달라면 이거는 보여준다, 복사해준다. 그 질문이 문항번호 마지막에 있는 6번 있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해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뭐예요?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제약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6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부분들은 자 관련해서 박스 벗어나서 문항 5번 관리규약 등의 신고란 데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입주대비 회의 회장은 다음 사항 밑에 나오는 박스에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입주대비 회의 구성 병해서 디귿은 버리고 기억하고 니은만 확인해서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입주대비 회의 구성 병에 따른 그와 같은 사항에 따라 그와 같은 사항을 대통령 정부에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택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재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 연소하여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재정 개정, 입주대표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에 그 사항을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시정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러분 전체를 기억의 머릿속에는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내용은 다 개성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의 뭐뭐 등에 따라 신고한다고 규정을 정리했었고 그러면 그 신고한다 규정에 따라 뭡니까?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부분 쭉 몇 가지 경우를 따라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죠. 여기는 구체적인 사유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아니라 뭐가 제출돼야 돼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은 지금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보면 다 며칠이었던 걸 기억을 하실까요?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30일 이내 제출 기한을 정했었죠. 그러면 자, 우측 상단에
47회 상단에 가보니까 재정 개정 등에 대한 그래서 신고를 하는 입주자협의 회의 회장은 양가로에서 관리 규약이 재정 개정된 입주협의 회의가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구청장에 뭐더라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면 그냥 여기는 정답 어떻게 가더라도 관련 신고한다고 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에 관한 기한을 물어보면 이 주어지는 사는 크게 요거는 유념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며칠로 가버리면 정답에 크게 머리가 없더라. 30. 요것도 하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개별적인 사유별에 따라 내용이 다르면 개별 사유별에 따른 그 신고기간을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개별 사유별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르지 않고 신고서 제출 기한이란 지문을 주고 일자는 며칠로 일괄 밀어버릴 수 있다. 30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보죠. 밑에 이제 보면 뭐 중요라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보니까 관리 규약의 개정 동의 방법은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방법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는 방금 여기 통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뭐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관리 규약 관한 부분에 7번이 정리하고 8번 관리 주체 동의를 필요로 한 행위다 그래서 8번 관리 주체 동의, 즉 관리 주체 동의사항이에요. 동의사항. 그러면 동의는 누가? 입주자 등이 사전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가 쭉 기술이 되는 부분들인데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1번에 입주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을 행위를 하는 경우는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번의 기역번부터 해서 기역번부터 시옷. 그래서 여기는 1번에 기역부터 시옷에 관한 이 6가지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누가 입주자 등이 사전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까?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은 지금 그중 일부 기역번부터 쭉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니을. 니을은 가축에서는 뭘 뺀다고 그랬습니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 사육이나 방송시설 사육 행위도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중에서 여기는 그 다수의 사항 중에서 이제 보시면 미음번 좀 볼게요. 미음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발코니 난간들은 외벽에 뭘 설치합니까? 외벽에 여기 외벽에 돌출물입니다. 돌출물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설치 행위도 사전에 누구 동의였습니까? 주체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부분들은 그래서 주체 동의를 받게 돼 있음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 보니까 비읍하고 시옷에 따른 해서 시옷은 이제 가보니까 자 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여기는 무슨 충전기인가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어디에 설치하고자 합니까?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이 행위까지 해서 기역부터 시옷까지는 시옷까지 그래서 기역에서 시옷은 누구 동의를 받습니까? 주체 동의를 받는 거. 그중에 미음에 관한 걸 설명했던 것으로 그러면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누구 동의였습니까? 주체 동의를 받게 돼 있더라고 봐두시고 문항은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금 주택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2번은 요거는 현재 그 지문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여기 2번은 동의사항 중에 몇 번 있어요. 미음번인데 그럼 여기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란 그럼 여기 돌출물 설치한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죠?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죠. 그러면 이 돌출물 설치한 가면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그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없는 공동택에서 뭡니까? 그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 누구 동의를 얻습니까? 주체 동의를 얻고서 에어컨 실외기를 본인의 자부담으로 바깥에 샤시를 설치하고 바깥에 내걸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뭐 하세요? 주체 동의를 얻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지문이죠. 법에서는 규정이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얻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세대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돌출물을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미음의 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항번호 몇 번인가요? 2번. 2번은 지금 이제 보니까 2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냉방설비 배기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마련했다는 것은 그 공간이 있다 없다? 공간이 있다. 그럼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누가 마련해 줬더라? 공간은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미음번, 이 미음번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던 애초에 공동들 건설할 당시부터 이 공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에요. 여기 설치 공간이 있다는 애초에 공동들 건설할 당시부터 뭐가 있더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앞 베란다 쪽 일정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바로 공기에 접하게끔 일정 공간을 확보가 된 공동택이 있죠. 그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은 사업주체가 설계도상에 반영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뭐 하겠더라? 또 설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 이야기가 문항 2번이다. 그래서 없다면 절차를 통해 설치하는데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는 건 된다. 또 설치하는 행위는 돌주물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지문이 자, 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이 설치가 가능하다 OX 안 되죠. 그래서 없다면 주체 동의 사항으로 들어가지만 있는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뭐 했더라? 차단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혹시나 가능성은 낮은데 시호선님 보시면 그것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시호선님 가보았을 때 전기자동차의 무슨 충전기인가요? 이동형 충전기. 지문 중에 여기는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이동형 충전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이 전기자동차의 고정형하고 구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정형 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의 개념은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럼 이동형 충전은 쉽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특히 이제 겨울철에 보면 어떻게 돼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어떻게 돼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면 오죠.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차에다가 배터리 하나를 꼽고 그 선을 거치하고 그다음에 온 차량의 선을 거치해서 시동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이 배터리 전류가 통해서 내 차에 시동이 걸리는 형태는 마찬가지. 이동형이란 건 이건 어떻게 돼요? 전기 자동차의 이 배터리 충전하는 상태와 똑같지는 않지만 개념은 이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 와서 이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꽂고 그걸 내 차 충전기 콘센트 꽂게 되면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동형 충전기고 고정형 충전기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 주유기 모양과 똑같습니다. 대신 셀프 주유기에는 뭐가 나와요? 휘발유나 경유가 차량으로 들어간다면 고정형 충전기는 뭡니까?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전기자동차 들어간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하고 고정형 충전기의 개념을 구분하시고 고정형 충전기는 차후에 행위 신고, 시장 구정장 행위 신고하는 사항 중에 고정형 충전기하고 충전 전용 주차구역 설치할 때도 한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정형과 이동의 그 개념만 구분하시되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여기는 고정형이다, 이동형이다. 이동형 충전기를 쓰기 위해서 등등등이다. 그래서 동의사항 7가지 중에 한 2가지 잠깐 정리했었고요, 부분들은. 자, 층간소음하고 그다음 간접음해나 방지인데 층간소음은 이제 보시면 지문 양가로 1번에부터 해서 우측 박스 별표 규정에 관한 부분에 문항 양가로 1번에 관한 지문이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의 전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문은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3번. 1, 2, 3번은 일단 1번은 층간소음에 관한 용어 정의에서 그 중에 두 번째 줄에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에 세 번째 뭘 포함한다고 그랬습니까? 대각선상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거 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층간소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인접 세대 간에 건너가는 그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보지만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소음을 공동체 특성상 어떻게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다 보니까 벽이나 바닥을 타고 대각선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포함한다는 거 봐두시고. 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결국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근데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에 관한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어떤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적죠. 그러면 결국 어디에 도움을 받습니까? 문항 4번에 가보니까 자, 관리 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조정 신청을 위원회는 하나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4번하고 5번 그다음 보충단에 가보니까 층간소음은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을까?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층간소음에 관한 범위를 층간소음에 관한 범위는 지금 보면 1번에 직접 충격 소음하고 2번에 공기 전달 소음이라는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뭐라? 공기 전달 소음을. 그래서 1번하고 2번, 2번은 뒤쪽에다 뭐가 반복되는가요? 소음. 그럼 앞쪽에 뭘 한번 기억해 보자. 직접 충격, 공기 전달. 요거는 지난 24대 시험을 물었죠.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확인하는 것은 이거를 왜 확인하냐. 지난해 나왔기 때문에 두 번 반복 여지는 낮아요. 근데 이걸 왜 확인하냐. 1, 2번은 뒤쪽에 지금 1번, 2번 뒤쪽에 지문은 다 어떤 지문이 반복된가요? 소음. 그럼 소음이라는 지문 앞에 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 두 개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 쓰는 건 직접 충격하고 공기 전달 소음을, 공기 전달을 쓰는 건 물어봤어요. 이걸 확인한 건 왜냐면 주관식의 영어 쓰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보시면 뒤쪽에 여기는 보면 두 가지만 있지만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최소 하나 이상의 어떤 그 관련 지문일 때 뒤쪽에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다면 요 지문들은 거의 다 주관식의 영어 쓰기 했을 때는 이 지문이 아닌 어디까지 앞쪽에는 이 지문을 가로쳐서 물어본 지문들이 거의 지금 출제가 24회까지 분석을 해보면 일괄적으로 반복되는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 앞쪽에는 이 지문을 주관식으로 가로쳐서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24회까지는 그래 물었으니까 앞으로 25회 때까지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는 여기 다른 파트에 보시다면 이 반복이 되는 지문들이 최소 2개든 3개 이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반복이 되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 앞쪽을 주의하셔야 돼. 지문 중에 만약 여기 1번만을 만약 요거를 끄집어내고 내서 만약 뭐를 전체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답을 뭘 써야 돼요? 1번은 직접 충격 어디까지 써야 돼요? 소음까지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되는 질문 뒤쪽 그냥 버려버린 경우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출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4회까지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다 분석 확인해 보면 24회까지는 어떻게 물어봤다. 반복되는 질문 앞까지 물어봤지만 그러나 혹시나 25회 때도 그렇게 나오는 범위가 25회 때도 혹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반복되는 지문 정도까지 한번 봐두시라는 그 부분들에서 만약 이거를 여러분 놓치게 말고도 하나 그냥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그걸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요거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층간소음은 이 두 가지 소음 모든 공동대 모든 경우 다 적용할 거냐? 아닙니다. 이 소음을 다 적용하면 공동대 특성 다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음이 제외되는 범위가 있는데 지문의 두 번째 줄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한 소음은 뭐더라? 이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외하죠.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이 가장 세탁기 설치를 주로 다용도실에 놓죠. 그럼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가 됐으면 물을 받기 위해서 급수, 세탁기를 돌리고 물을 버립니다. 배에서. 그럼 급배수로 발생한 소음이 이때쯤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그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3개 용어 정도 뭐 가능성은 낮지.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2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혹시나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만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서 가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상단의 박스. 또 전에 층간소음은 두 가지였죠. 지금 봤던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인데 이 소음 관련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숫자는 총에서 몇 개 숫자가 나온가요? 6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직접 충격 소음은 두 가지입니다. 1분간의 등가 소음도 하고 최고 소음도 관련해 주야간 관련 숫자 몇 가지 나와요?
4개 숫자. 그 다음에 공기전달 소음은 데시벨 숫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그럼 합산 총에서 이 두 가지 소음 관련 데시벨 총 몇 개 나온가요? 6개 데시벨 숫자 쓸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는 쓰셔야 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지금 이제 보시면 공기전달하고 이 2개 용어를 쓰는 부분하고 데시벨 숫자를 물었던 데시벨 숫자는 지금 요 박스표만 가지고 지금 2번 물었어요. 2번 물었기 때문에 숫자는 뭐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데시벨 숫자 6가지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데시벨 숫자도 꼭 정리하시면 혹시나 구분해 갔을 때 직접 충격 소음을 줬을 때 등가 소음도 앞에 몇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분. 공기 전달 소음 혹시나 등가 소음도 앞에 몇 분인가요? 5분. 그러면 직접 충격 소음이나 공기 전달 소음을 줬을 때 등가 소음과 관련 분을 물었을 때 직접은 얼마? 1. 공기 전달 5에서 여기는 1과 5까지 여기는 플러스 1인지 5까지 구분하시고 자 밑에는 박스 비고란에 가보면 지문에 비고라는 지문에 가보셨을 때 지문에 첫 번째 1번 체크합니다. 직접 소음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몇 분간인가요? 방금 숫자 확인했던 5분간의 등가 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네,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체크합니다. 4번 1분간의 등가 소음도 및 5분간의 등가 소음도는 비고에 따라 측정한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입니까? 가장 낮은 값인가요? 가장 높은 값이다. 그래서 그 높은 값 체크. 그 다음에 5번 체크. 최고 소음도는 1시간당 몇 회 이상 초과한 게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합니까? 1시간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 그래서 최고 소음도는 시간하고 횟수 있죠. 1시간 3이라는 숫자 체크해서 봐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층간소음에 관한 건 야간과 일반에 관한 부분 여기는 기존의 출제가 지금 이게 오래되진 않았어 이게 시험범위에 처음 들어온 게 19회 때 처음이 들어와서 지금 현 24회까지 해서 출제 빈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지금 전부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2문제 그래서 19부터 좀 출제 빈도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내용이 많거나 복잡하면 한번 나왔으니까 버릴 수 있는데 여기 아직은 이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전부는 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박스 밑에 있는 거 벗어난 거 빼고 문항 지금 1번부터 여기 이제 층간소음은 지금 보신 대로 문항 1번부터 해서 요 박스표까지 여기까지는 꼭 정확히 정리해서 영어나 숫자는 꼭 정리해 놓으시게. 지난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가 아니라 여기는 좀 꾸준하게 나와도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꼭 체크하셔서 확인해 두시고 자 간접 부변의 방지는 그냥 참조하시기의 부분들은 여기는 뭐 시험으로서 물어볼 여지는 않는 부분이니 여기는 참조 좀 봐두시고 한 장을 넘겨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있죠. 여기도 그냥 참조하세요. 부분들은 여기도 보면 문항 한 3개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부분들은 2번 잠깐 볼게요. 2번 입도대비 회의 또는 관리 조치에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보수 생기는 수입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경비 지원은 관리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냐는 범위에서 입도대비 회의 의결로 정합니까? 네. 그래서 3번은 2번하고 3번 정도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층간소음 관련한 부분 등에 관련된 1, 2, 3에 관한 부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